자, 가자. 청라중학교 거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9번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 9번 정리. 9번. 자, 또 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향을 해봅시다. 청라중학교 정라.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손이 좀 어렵다. 9번인데 이 문제는 이제 한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모든 정다면체들의 덧넓이의 합이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정다면체 이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가 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죠. 이거 뭐야? 근데 왜 숙제가 안 돼 있어? 이거 우리 했어? 핵심대에서 옮겨 적은 거지. 참, 소리. 깜짝 놀랐네. 그치? 옮겨 적은 거지. 이거 근데 9번 풀이는 안 했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열이랑 같이 봤던 문제긴 한데 이 정삼각형 일단 넓이 좀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다시 한번. 이거는 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인 거니까 우리 얘 일단 한 변의 길이가 뭐 A라고 하자. A라고 했을 때 정삼각형 요 길이 B 설명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죠. 요거 이렇게 반띵하면 우리 30도, 60도, 90도짜리 요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제일 짧은 거 1이라고 했을 때 루트 3대 2 그쵸? 그래서 여기가 뭐 A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반띵짜리가 뭐 2분의 A가 될 거고 여기 2분의 A의 루트 3배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A가 될 거고요. 뭐 이런 것들 길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1대 루트 3대 2로부터 나오는 공식들인 거니까 그렇게 외우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삼각형이 나오면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지금 내가 써놨듯이 2분의 루트 3a라는 거 이것을 공식으로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될 거고 너무 많이 쓰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넓이는 우리 스페이스의 앞글자 그냥 s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넓이는 밑변이 a고요. 높이가 2분의 루트 3a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할 거니까 얼마가 될 것 같니? 4분의 3a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죠? 여기다 a 곱하고 2분의 1 곱하기 거니까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야. 모든 중등교과서, 고등교과서에 다 써져 있는 공식인 거니까 이거는 유도할 수 있어. 충분히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가지고 다 유도할 수 있지만 그냥 찌르면 툭 튀어나오게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나왔으니까 a가 2라고 제시가 된 거니까 넓이는 일단 얼마야? 2의 제곱 4 곱한 거니까 루트 3짜리가 되겠죠? 넓이 하나는 루트 3짜리 정삼각형이 될 거다 라는 건데 근데 이 정다면체를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정다면체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다시 한 번만. 우리 가빈이랑 지금 서일이랑 채이랑 건우는 다 했어. 서진이 빼고 다 했었어 이거. 근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리 그때는 프린트에다가 그냥 정리했으니까 너희들이 예쁘게 노트에다가 정리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여서 기출북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정다면체 일단 뭐뭐 있는지는 알 거라고 믿고 정다면체는 정사면체가 있고요. 정사면체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정육면체 그 다음에 정팔면체 그 다음에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딱 5종류밖에 없다는 건 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고 너희들이 뭐 엄밀한 증명까지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얘네들이 면이 몇 개인지 모서리가 몇 개인지 꼭지는 몇 개인지 구성하고 있는 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정다면체라는 건 모든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들이 다 정다각형인 그런 입체 도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1학년 때 이제 막 표로 그려가지고 막 외우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처럼 너희들 정다면체 어떤 특징을 다 알고 있니? 하면서 거기에 약간 루트의 교쾌한 개념을 섞어가지고 낼 수 있다는 얘기지.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기억합시다. 우리 그래서 얘는 내가 교과서에는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기억하기 쉽게 면의 개수 항상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요 순서로 그냥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루고 있는 면의 모양이라고 써볼게요. 면의 모양. 하시면 결국에 너희들이 여기에다가 표를 다 완성시킬 수 있냐?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릴 거고 없으면 뭔가의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정팔면체까지는 이거 너희들 그림 대충 어떤 건지 알잖아. 정사면체 우리 그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정사면체는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 입체도형이 될 거고 정육면체는 주사위 모양 될 거고 정팔면체는 피라미드 위아래 붙여놓은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정12면체랑 정20면체는 나도 못 그리고 아무도 못 그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과를 기억하고 외우고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번 해보자. 일단 면의 모양은 그냥 리듬을 붙여가면서 3, 4, 3, 5, 3 외우셔야 됩니다. 3, 4, 5, 3, 4, 3, 5, 3 이게 무슨 의미야? 정삼각형,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도형은 건너입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야.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지금 넓이 하나가 우리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넓이 하나가 루트 3짜리인데요. 이 모든 건널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정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냐? 그럼 여기 이게 정삼각형짜리니까 여기에서 면의 개수가 몇 개예요? 정사면체니까 4개, 8개, 20개 다 합치면 32개의 면이 다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다가 32를 곱할 건데 그게 정사면체 면의 개수, 정팔면체 면의 개수, 그 다음에 정20면체 면의 개수가 4, 8, 2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2 루트 3이 되는 거고 정답은 끝났고 이제 나머지도 알아야 돼. 나머지도 이 모서리 개수, 꼭점의 개수 이런 것들도 다 물어볼 수 있는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고 갑자기 1학년 때 배운 걸 왜 냅니까?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수학은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해 봅시다. 이 면의 개수는 다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정사면체 면이 4개인 입체 도형이다. 그래서 이건 다 이름 따라가겠죠. 6 8, 12, 그 다음에 20 이걸 못 쓰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이걸 못 쓰는 사람은 없을 거고 여기 2개가 문제인 거예요.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그래서 기억을 하자. 꼭점의 개수 이 4는 여기도 똑같이 4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생각해봐도 하나, 둘, 셋, 넷 4면체 정도는 아주 간단한 입체도형인 거니까 그림을 떠올려봐도 4사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육면체도 이거 주사위 모양인 거니까 우리가 8개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 얘네 둘 자리 바꾼 게 꼭지점의 개수예요. 그냥 이 표를 그대로 다 작성할 수 있으면 되고 얘도 이렇게 2개 자리 바꾼 게 꼭지점의 개수입니다. 꼭지점의 개수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래서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문제가 이제 모서리 개수죠. 모서리 개수도 정사, 정육, 정팔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림 상상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림 그리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공식 하나를 그냥 얘기를 해줬죠. 그 유명한 라면 공식 기억날 거야 아마. 자, 라면 공식 기억나지? 맞나? 적어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적어봅시다. 면을 꼭 집어넣으면 모든 능력치가 플러스 이만큼 상승합니다. 라면 공식인 거죠. 기억나잖아. 그치? 분명히 나 했잖아 이거 진짜. 너희들 외우게끔 하려고 내가 별 지은 리을 다 하면서 면을 꼭 넣으면 모든 능력치가 이만큼 올라가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기억나잖아. 그치? 좀 외워줘 이것 좀. 이제 언젠가 너희들한테 언젠가 이게 빛을 발하게 될 거라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면 원래 공식은 좀 이 순서가 막 이양돼가지고 바뀌어 있고
테일러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그런 거 관계성인 건데 관계인 건데 내가 그거 막 순서 바꿔서 일부러 좀 암기하기 쉽게끔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면의 개수 모든 정답면체는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를 더하면 모서리의 개수보다 플러스 이만큼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건 때로 박이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 증명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그냥 면을 꼭 집어넣으면 모든 물씨가 이만큼 올라가요.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 이제 써볼게요. 4 더하기 4는 얘 더하기 1이에요. 얘 얼마야? 6인 거죠. 6 더하기 8은 얘 더하기 1이에요. 12인 거죠. 그리고 얘 8 더하기 5 합이 똑같으니까 얘도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2 더하기 20은 얘 더하기 1이에요. 31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1이에요. 알지? 그래서 이 표를 그냥 다 작성할 수 있으면은 뭐 정답면체 뭐를 몰라가지고 못 푸는 문제 그런 것들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기억합시다. 마지막에 면의 모양 3, 4, 3, 5, 3 하시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요거 3, 3, 3이 언제 나오는지 이게 중요한 건 해놓지. 이 문제에서는 여기다 적어볼게. 아씨 이름까지 맞춰줘야 돼. 라면 공식. 오케이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잘해놔. 뭐 기출부 이거 계속 간직하면서 가지고 공부할 거니까 24번 한번 볼게요. 24번 정리할 시간 좀 줄까? 천천히 정리 안 하는 것도 천천히 24번 이것도 뭐 숫자 반복되고 있고요. 뭐 옹기종기 뭐 이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는 뭐 반복된다. A를 보면 지금 86이 반복되고요. 뭐 16이 반복된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얘 자체가 기본 공식 항상 기본 공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는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어떤 숫자가 반복된다 이런 것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 A는 지금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86 마이너스 16의 제곱이다. 분모가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거 막 채희가 소율한테 막 물어보면서 같이 막 공부했던 그런 걸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밑에도 합차 기본 공식이에요. 그럼 바로 써볼게. 37 더하기 33하고 그 다음에 37 마이너스 33 너희들 요번 시험에 이 합차는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뭐 3번 이상 나오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짝수 제곱 마이너스 짝수 제곱을 보면 합차로 일단 곱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에 있는 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그 기본 공식의 구조니까 얘는 지금 86 마이너스 16의 제곱을 전개한 거다라고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이거 8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6 곱하기 86 그래서 32 곱하기 86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그리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여기다 쓰지 않았으니까 A를 보면 86제곱 마이너스 2 16 86 더하기 16의 제곱 이거 86 마이너스 16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70의 제곱이고요. 이게 70 곱하기 4니까 70 하나씩 약분되면서 얘는 4분의 70 또 약분하면 2분의 35가 되는구나. A 값은 2분의 35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도 다 기본 공식이지. 이 루트 안쪽이 뭐가 반복된다. 얘를 4.3을 A로 두고 뭐 2.7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B로 두고 문자로 두고 파악해도 되겠지만 이거 지금 4.3을 한번 전개해보면 4.3의 제곱 괄호 하나만 풀어볼게요. 그러면 더하기 2 곱하기 4.3 곱하기 2.7 뭐 이렇게 전개가 될 거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2.7의 제곱 써있는 거니까 그냥 A 플러스 B의 전개식인 거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 거니까요. 얘는
우리 4.3 더하기 2.7 4.3 더하기 2.7 자체의 제곱을 전개한 거고, 근데 루트 안에 얘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양수니까 그냥 루트랑 제곱이랑 상쇄되고 얘 그대로 빼내면서 이게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7이다. 얘는 반복된다. 옹기종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A랑 B, 분모분자, 루트 안쪽이 전부 다 기본 공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에 뭐 A 곱하기 분의 하나 했으니까 얘 곱하기 7 분의 1 하시면 정답은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지막 계산은 하십시오. 제이야 괜찮아? 이거 무슨 뭐 위에 무슨 형태였어요? 다시 한번 이거 써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지금 안 보이면 안 돼요. 밑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 구조가 써져 있었던 거고, 여기 루트 안에는 a제곱 더하기, 일단 다이렉트로 보이진 않았지만 괄호 하나 분배만 조금 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거 써져 있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거 되겠지. 마지막 문제 볼게요. 20번부터 틀리지 말고 마지막 문제 25번. 자, 25번도 이것도 했지만 또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정리해보고, 요거 내일 시험지에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지금 이 문제 자체를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생각이야. 보세요. 넓이가 x야. 여기 넓이가 x 더하기 133이야.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을까? 천천히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넓이가 x, 뭐 단위는 나중에 고려하면 되니까 제곱센티미터 나와 있고, 그 다음 넓이가 x 더하기 133, 얘가 더 큰 거란 얘기인 거지. 그리고 두 개의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도 당연히 중요한 정보인 거고요. 그 다음 줄,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차가 자연수, 거기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되겠죠.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차가 자연수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자연수 x라고 나왔어. 숫자 조건과 관련된 멘트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한 변의 길이의 차가 자연수고 x도 자연수래. 다 중요한 거야. 하나라도 놓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봤을 거거든. 내가 이제 정사각형이고 루트 배웠으니까 이거 한 변의 길이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돼. 그래서 우리는 루트에 x 더하기 133 이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넓이가 x고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x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연수다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자, 봐봐. 이 루트 어쩌고 빼기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다라는 거 이식 가지고 너희들이 뭐 제곱을 해보고 뭘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보고 뭘 해보건 아무 정보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뽑아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미지수 A, B, C 이런 거를 스스로 설정하는 힘이 길러져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 조건들을 반영한 식을 작성하기가 힘들다면 지금 두 변의 길이의 차가 자연수다라는 걸 아주 이쁘게 다이렉트로 쓰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잡고 여기 길이를 B라고 잡는 거. 이거 자체가 시력이야. 이거 자체가. 미지수를 도입할 때는 항상 필요에 의해서 도입을 하는 거야. 문제는 x밖에 안 나왔지만 내가 수식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a, b, c, d 뭐 아니면 y, z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도입해서 써놓으면 된다는 얘기겠지. 어차피 a, b 도입해봤자 얘는 x랑 종속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a의 제곱이 x인 거고요. 내가 a를 한 변의 길이로 잡았다면 a의 제곱이 x인 거고 b의 제곱이 x 더하기 133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긴 했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x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자들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루트 마이너스 x 내가 당위성까지 지금 부여해줬어. 너희들이 이렇게 적었으면 잘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또 하나의 포인트 두 변의 차가 자연수다라는 걸 이쁘게 적기 위해선 얘 빼기 얘가 자연수다 해서 이런 루트들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센스가 좀 들어갈 거야. A, B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었고 생각을 잘해봐. 이 실력이 남들의 실력이 되면 안 돼. 너희들의 실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보고 싶을까?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피지컬이 좀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설정한 마당에 B 빼기 A가 자연수가 된다는 정보를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B 빼기 A를 유도하는 방법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고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B-A를 만들기 위해서도 있고 이걸 빼봤을 때 우리가 그냥 연립방정식 생각해봐. 연립방정식. 문제가 몇 개야 지금? 문제 몇 개야? 소율아 몇 개야? 세 개. 식은 몇 개야? 두 개. 이 상태로 놓고는 안 풀리지. 그래서 우리는 가감법이라는 걸 쓰잖아. 그치? 가감법이라는 걸 쓸 때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를 빼면 x가 이쁘게 사라지고 a, b만 남잖아요. 문자 하나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 3개인 상태보다 훨씬 분석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인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도 이제 b-a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문자를 그냥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는 건 당연지사로 할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상위권 친구들은 다 이런 생각이 자유롭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해설지를 알고 미리 풀어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풀 때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들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133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됐으니까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하는 순간 133이라는 자연수를 어떤 자연수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b 마이너스 a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와 무언가의 곱셈으로 분석하는 거구나.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서 마지막에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어요. 이 b-a가 자연수라고 해서 b 플러스 a가 자연수일까? 133을 자연수 곱하기 뭐로 표현하면 여기 파트너도 자연수일까?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야. 여기가 예를 들어 그냥 자연수 여기 2면 여기 66.5잖아. 한쪽이 자연수라고 해서 결과가 자연수고 한쪽이 자연수라고 해서 나머지가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x도 자연수다라는 말이 당연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x도 자연수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봐봐. x가 자연수라서 이 자체가 자연수라는 얘기거든. 자연수에 133 넣었으니까 얘도 자연수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러면 우리가 a, b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건 무조건 자연수밖에 없어요. 물론 음의 정수도 있겠지. 음의 정수도 있겠지만 a, b는 내가 길에다가 부여한 문자이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에서 제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건 당연히 자연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딱 떨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 그냥 분수꼴 생각해봐. 분수를 제곱한다고 분수가 아닌 딱 떨어지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a랑 b 각각도 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자연수고 얘가 자연수여서 얘가 자연수인 게 아니라 x가 자연수여서 a랑 b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합도 당연히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연수라는 건 절대 133에서부터 나온 정보가 아니에요. 괜찮지? 그래서 마무리 좀 해보자. 그럼 이제 자연수 다시 한번 여기 링크 좀 짓자. 여기가 자연수라는 건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 요 두 개가 다 자연수다라는 정보로부터 건너온 거다. 그럼 얘는 자연수라고 쳤고 얘도 자연수인 거 확실하고
그러면 이제 133을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찢을 수 있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로 바뀐 거죠 이제. 어차피 A, B 구하면 X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문제는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 X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근데 우리 곱셈이니까 결국에는 뭐 소인수분해를 좀 해봐야겠네. 그럼 소인수분해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이게 140에서 7을 뺀 거니까 7이 19개가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7 곱하기 19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일단 이 성분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나왔어요. 첫 번째 케이스 우리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정수의 곱으로 정수 만드는 문제는 뭐 스텝이 몇 가지야? 정확하게 잘 들어.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자연수라고 체크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게 정수 곱하기 정수인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인지 정수 곱하기 자연수인지 정확하게 숫자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 음수도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끝맺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대소 관계도 같이 보셔야 돼요. 항상 숫자끼리 형태 구분하시고 숫자 형태 구분하시고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작은지까지 만약에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 체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B 더하기 A랑 B 빼기 A고 A, B가 다 자연수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 B라는 자연수에 A라는 자연수를 더한 거고 B라는 자연수에서 A라는 자연수를 뺀 거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스텝이에요. 내가 내일 손풀이도 주겠지만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는 무조건 숫자의 형태에다가 대소 관계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대소 관계.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가 이런 거였죠. 대소 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 막 여기 1 있고 여기 1 있는 거 다 해봐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네 가지 케이스를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 기억나잖아.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런 것처럼 대소 관계를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 여기가 무조건 큰 자연수가 꽂혀야 되고 여기가 작은 자연수가 꽂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 19랑 7 이런 조합이 가능할 거고요. 마지막 변별되는 포인트는 너희들이 이거 133 곱하기 1을 놓치냐 안 놓치냐에서 변별을 당할 건지 변별을 할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어려운 포인트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지금 수십 번째 강조하는 거죠. 이 정수 곱셈 해가지고 정수가 나오는 것들 분석할 때는 1 곱하기 어쩌고 마이너스 1 곱하기 어쩌고 이런 것도 당연히 다 가능한 거예요. 1도 자연수, 정수인 거니까.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 이제 내가 지긋지긋하게 귀에 꽂아놨으니까 너희들이 시험 볼 때 이런 형태의 유형이 나오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그냥 아른아른 거릴 거야.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실전에서 절대 틀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보자. 19랑 7이었다면 그럼 이제 A랑 B랑 X가 다 구해진다. A, B, X. B부터 써볼까? B, A, X 이렇게 한번 다 구해볼게요. B랑 A랑 X가 얼마나 일까? 자, A, P 플러스 A가 19고 B 마이너스 A가 7인 거니까 연립반원식 푸는 거야. 연립반원식. 요 두 개를 더하면 2B야. 2B. 근데 그 값이 26인 거잖아. 이때는 B가 13이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연립반원식 글씨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아무 데나 때려 박아보시면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A랑 X, B랑 X는 다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뭐 위에 관계식 얘나 얘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죠. 근데 위에가 간단하니까 A가 6 나왔으면 그에 대응하는 X 값은 36이었다. 이제 갈 수 있을 거고 정답 하나 찾았네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하면 2B가 134니까 B 값이 67이 나올 거고요. 67 아무데나 집어넣고 나머지 A 값 구해보면 66이 나올 거고 그럼 X는 이거 A의 제곱으로 엮여 있으니까 66에 제곱하시면 얘는 계산해보자. 3600에 362개 720 그 다음에 36 이거 60 더하기 6의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해보면 되겠죠. 그럼 4356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답은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해서 이거 두 개 더하시면 4392 몇 번이지? 4번의 정답이 있냐. 이제
그래서 중요한 문제였고 문제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개념 자체 그리고 사고의 흐름 자체가 상위권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사고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상위권을 지향을 한다면 만약에 가고 싶다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고 너희 걸로 만드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면서 문자를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된다면 도입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괜찮죠? 괜찮지? 좀 멋있었지? 좀 멋있었지? 정신 차려. 너 일찍 와가지고 뭐 공부하는 척하다가 핸드폰만 하면서 갑자기 삥 뽑고 잠만 자면 어떻게 지? 아치래. 바로 할게요. 청라중학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문제는 같이 보지 않을 테니까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그다음 거 청호중학교로 가보자. 청호중학교 거 오늘의 숙제 아는 사람 자진 고백. 청호중학교 거 안 했다. 왜 안 했어? 학교부터 안 돼 있어서. 학교부터 안 돼 있어서. 너도 안 했어, 서진아? 네. 왜? 이거까지는. 너 내일 4시 반에 와가지고 숙제 다 해야 된다. 아니면 오늘 12시 넘기기 전에 집에서 끝내고 채점하고 보낼래? 아니면 내일 4시 반에 올래? 제이도. 네, 다 해요. 알았어. 청호중학교 거 봅시다. 청호중학교 이게 이 숙제를 안 해오고 들으면은 뭐 그냥 쌤의 풀이를 보면서 뭐 끄덕끄덕 거리다가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풀어봤어야 아 내가 뭘 놓쳤구나, 아 선생님은 내가 풀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구나,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숙제가 안 돼 있으면 그 얻어갈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요. 보시고 4번 먼저 한번 볼게요. 4번 이 3번 같은 거 안 틀리는 거지? 이제 3번 같은 거 요 빼기 나와 있으면 우리 정확하게 이거 몇 점 몇이다 이런 거 판단할 때 빼기 나와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루트 5 마이너스 4 한번 해보자. 3번 말로만 해볼게. 루트 5 마이너스 4 하면은 이거 2점 어쩌고 빼기 4니까 내가 어쩌고 이거 싫으면 그냥 2.5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 어차피 소수점 아래가 정확하게 얼마나 이런 걸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이의 정수가 뭐부터 뭐까지냐 뭐 이런 걸 묻는 거니까 2.5 빼기 4 하면은 마이너스 1.5예요. 마이너스 1.5 2에서 4가 깎였다고 마이너스 2. 얼마가 아니라 마이너스 1.5인 거니까 마이너스 1.5보다 큰 바로 직후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카운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게 5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얘는 5 빼기 2. 뭐시기 2.5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2.5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2.5 바로 직전에 있는 정수는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수를 다 더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틀리면 안 된다. 진짜로. 진짜 안 돼. 그 다음에 청어중. 여기에서 우리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제 또다시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일단 도형 자체가 원이 등장했어요. 원에서 4분의 1 조각짜리 4분 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태도 한번 짚고 갑시다. 예전이 아니라 최근, 나름 비교적 최근이지. 원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 뭐예요? 원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 반지름. 하나 더. 내가 수업 때 이거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죠? 원의 탄생 배경, 이 정의까지 얘기하면서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도형이다 라고 해서 그 한 점이 중심이라고 불린 놈인 거고 그 일정한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라고 불린 놈이어서 원 문제가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어떤 문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랑 여기의 합이 얼마고요? 이거 색칠해가지고 찌그러진 도너츠의 둘레가 얼마고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치?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 내가 기억해서 잘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 이제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했고 이게 어디 학교인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내가 픽토를 하면서 이거 문제 맞췄어도 건방 떨지 말고 내가 필기하고 세 개 넣으라고 했었죠. 원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지금 중학교 수업 따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어쨌든 내년부터 고등학생이니까 나는 고3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3까지. 당장 물론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고3까지 바라보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중등 시험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실력적인 부분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겠지.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얘기니까 새겨 넣으란 얘기야.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게끔 반지름. 이 문제 하나 맞췄다고 해서 거만하게 공부하지 말고요. 원 중심 반지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나왔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4번이 나왔고 여기가 지금 밑에가 루트 70인데요. 얘는 우리가 6 빼가지고 6루트2라고 적을 수가 있으니까 6루트2라고 적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5a랑 3a랑 같다 했으니까 이건 길이의 b를 준 거지. 길이의 b를 주면 이 정도에 끝나서 우리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지금 이 전체 대 이 조그만한 잘려나간 부분이 3대 1이라고 준 거야. 그치? 이 잘린 거의 3배가 전체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잘린 이 부분이 2루트2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이 4루트2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 조건 뭐 어려운 조건 아니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EODC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돼 있는데 여기 수선의 발 내렸대요. 이쪽에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의 중심이야.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원의 중심이라고 나와 있고 반지름이 6루트2인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D고 A고 수선의 발 내렸고 여기도 수선의 발 내렸다고 돼 있는데 여기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에요 이거?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여기 지금 중심각은 90도라고 나와 있고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90, 90, 90, 90 되면서 네 각이 모두 90도인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심만 체크했어요. 중심 체크했고 반지름 체크했어요. 중심으로부터 어쨌든 원 위에 어떤 점까지여도 다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되는 반지름이 이거 5에 얘가 반지름인 거죠? 그 반지름의 길이가 6루트라고 주어진 거고 그다음 또 반지름 어디 있어? 이것도 당연히 반지름인 거야. 또 반지름 어디 있어? 5C예요. 5C. 그래서 얘를 체크할 수 있냐를 묻는 문제였지.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어떤 점까지 연결을 해도 다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OC의 길이도 마찬가지 6루트2가 된다는 걸 생각해낼 수 있는가 그런 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삼각형,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지금 4루트라고 구해놨어요. 이미 알려주신 거고 여기에 CD의 길이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지. 세로의 길이. 이 세로의 길이를 구할 때는 지금 직각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빗변의 제곱 암산 좀 해볼게. 제곱하면 72고요. 제곱하면 30이니까 72에서 32 빼면 40이야. 그럼 저 노란색 길이가 루트 40이라는 얘기야. 루트 40. 따라서 우리는 이 높이 자체, 높이가 아니라 이 세로라고 할까? 얘가 40이다. 루트 40이다. 뺄 거 빼시면 2루트 10이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가로의 길이 4루트2에다가 세로의 길이 2루트 10을 곱하시면 4루트2 곱하기 2루트 10을 곱하시면 얘는 8루트 20, 8루트 20이 될 거고 아까 거 길이 안 거 길이 곱하면 되겠지. 근데 뺄 게 여전히 있으니까 요거 2의 제곱 곱하기 5여서 2 빼내시면 되겠죠. 얘는 16루트5가 되겠네요. 16루트5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근데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한마디만.
우리 2학년 2학기부터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게끔 들었을 건데 이 도형 문제를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너희들 멋대로 푼다는 거 절대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숙제한 친구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정사각형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밑에 사로트리 보여놓고 그거 제곱해서 30인데 보기에 답이 32가 있나? 4번에 있네요. 그래서 4번이라고 해놓고 문제가 오류입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이 드디어 오류를 놓친 걸 찾아냈어요 막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정사각형처럼 보인다 이딴 생각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정확하게 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가 정사각형이란 말이 없으면 정사각형이란 말이 있으면 써오겠지만 없으면 함부로 그림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정사각형이라고 단정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 90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그림 봤을 때 그림이 막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뭐 각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게 90도란 말이 없는데 대충 90도처럼 생겼네 해놓고 너희들 멋대로 여기다 막 수직 표시해놓고 막 푸는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거든? 절대로 하면 안 돼. 문제에서 90도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가 90도라는 걸 알아냈거나 그랬을 때만 쓰는 거지 이게 89.9도인지 89도인지 91도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림만 가지고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생각해보시고 4번 거기다가 한 번만 혹시 지금 내 말에 뜨끔한 친구들은 그림 가지고 멋대로 판단하지 말 것 다시 한번 다짐을 적어놔. 그런 것들이 다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림 가지고 판단하지 말 것. 그림만으로 판단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 새끼야. 스스로한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자, 됐습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13번 문제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를 넘어가서 거기다 네 글자 적고 시작합시다. 네 글자 뭐예요? 13번 문제? 규칙, 개꿀. 규칙, 개꿀. 규칙 찾기가 아니라 규칙, 개꿀이라고 했지? 규칙, 개꿀. 13번 문제. 다시 한번 규칙, 개꿀 적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보다 쉬운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fx는 일단 이렇게 뭐 C 나왔는데 얘는 유리화가 지금 안 돼 있고 유리화는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만 했을 때 더 복잡해지면은 가끔 가다가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안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도 저번에 한번 구경을 했었죠. 얘는 유리화를 하시면 더 간단해질 것 같아서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플러스 루트에 x 마이너스 1 분의 3이 될 건데 자 일단 유리화를 한 결과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나요? 이거? 1초 만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유리화하면 결과가 뭐예요? 서유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야? 뭐야 다 써고 있지 너 또 다 아는 내용이라고 또 이걸 몇단 준비했어. 이거 유리화 한 거 연습 좀 하자 얘들아. 우리 시력이 늘 거면 이거 봤을 때 유리화 이거 여기다가 이게 뭐 더하기 뭐니까 요거 빼기로 바꿔가지고 뭐 빼기 뭐랑 뭐 빼기 뭐 위아래 똑같이 곱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어 내가? 근데 간단한 예시 가지고 들어보면 이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3 이거 유리화하면 그냥 이거 분모의 부호 반대로 바꾼 게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연습했던 유형 중에 하나인 거잖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실력을 가르게 될 거라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왜 그래요? 다시 한번 가볼게. 여기다가 너희들이 요거의 부호 반대로 바꾼 걸 곱하면 루트 5 합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위아래다가 똑같이 곱해가지고 뭐 값은 당연히 바꾸지 않으면서 이 밑에 있는 루트를 제거하고 할 건데 이거 합차 이용하시면 요 앞에 거의 제곱 5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 2여서 5 빼기 2 하면 3 나오죠. 3. 그 3이 정확하게 딱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약분되면서 그냥 부호 바뀐 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제곱과 제곱의 뺄셈의 결과가 위쪽에 딱 꽂혀 있으면 제곱했을 때 이거 x 더하기 2지? 그지? 제곱했을 때 x 빼기 1이지? 그거에서 요거 제곱한 거에서 요거 제곱한 게 뺀 게 정확하게 딱 3이잖아. x 플러스 2에서 x 빼기 1 빼면 x 지워주고 2 빼기 빼기 1에서 3 될 거거든? 근데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 3이 위에 딱 꽂혀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유리화를 하면 당연히 요거 부호 마이너스로 바꾼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열심히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나오게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네. 너희들의 선택인 거니까 바로 유리화가 될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곱과 제곱의 차, 얘 제곱,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놈이 그대로 써있네? 그럼 당연히 이거 3, 3 약분되고 얘 마이너스로 바뀐 것만 딱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뭐 어쨌든 안 되면 유리화를 잘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유리화를 했을 때 오히려 더 간단해지는 효과까지 봤기 때문에 유리화를 이 문제에서는 하는 게 맞겠죠. 웬만하면 다 하는 건데 가끔 가다가 안 하는 형태로 분석하는 게 쉬운 문제가 있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fx는 요거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얘가 훨씬 간단한 형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F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F2 써볼게요. 규칙 찾는 문제니까 뭐 3개, 4개 이 정도까지만 쓰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꼬라지인 건지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F2 넣어볼게. 그러면 4 빼기 1이야. 루트 4 빼기 루트 1. 루트에 4 빼기 루트에 1이야. 그 다음에 F에 3 집어넣으시면 얘는 루트에 5 빼기 루트에 2가 되겠죠? 루트에 5 빼기 루트 2 이런 것들을 쭉쭉쭉 더해 나갈 거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할 건데 F에 4 집어넣으시면 얘는 루트에 6 빼기 루트에 얼마?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가 안 보이네요? 그런 다음에 F에 5까지 한번 써보면 F에 5까지 한번 써보면 얘는 루트에 7 마이너스 루트에 4가 될 거고 참고로 쌤이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야 돼. 우리 규칙 찾는 문제는 이거 루트 4가 2고 루트 1이 1인 걸 내가 몰라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치? 규칙을 찾는 문제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멋대로 그냥 루트 풀어 제끼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찾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했을 때 이제 나왔다. 봐봐요. 여기서 드디어 등장했죠. 루트 4 빼기 루트 4. 이게 이렇게 지워지네. 이게 우연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다음부터 F6을 쓰면 여기 루트 8 빼기 루트 6이 나올 거잖아. 여기 루트 5가 나올 거잖아. 여기 루트 5랑 빼기 루트 5가 또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루트 9 빼기 루트 6 나올 거니까 여기 빼기 루트 6이랑 여기 앞에 있는 루트 6이랑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규칙은 이런 거지. 쭉 더해 나가다 보면 얘 다음 거의 뒤쪽 부분이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상쇄가 되는 거다 라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 일단 앞쪽에서는 요 앞쪽에 뒤쪽 거 3개가 남아있겠네. 여기 마이너스 루트 1 얘 살아남아있고 마이너스 루트 2 살아남아있고 마이너스 루트 3 앞쪽 3개의 뒤쪽 부분이 3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맨 마지막 거 3개의 앞쪽 부분 3개가 살아남겠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실력에 확신이 없다면 마지막 것도 4개만 적어봅시다. 마지막 거 지금 48까지 넣어 많이 붙어간다. 48, 7, 4, 6, 4, 5 F에 45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만 적어볼게요. 45는 루트에 47 마이너스 4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에 너희들도 안 되면 적어야 됩니다. 바로 판단이 안 되면 46은 48 45 루트 그
다음에 f의 47은 얘는 루트의 49 마이너스 루트의 46이다. 얘도 내가 치임을 몰라서 안 적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f의 48 마지막인데요. 얘가 루트의 50 마이너스 루트의 47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야. 마지막 부분도 좀 보면 이제 이 사이를 전부 다 적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규칙을 파악했으니까 이용을 해버리면서 여기 위쪽에 어딘가에 당연히 플러스 루트 44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44 여기 F42 쪽에 4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 루트 44가 있었을 거니까 얘랑 다음 거에 얘가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거의 앞부분이랑 얘랑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 거의 앞부분이랑 얘랑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 거가 얘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지면서 살아남는 거, 지울 수 없는 거. 얘네들은 지워지려면 요 다음 것들이 필요한 건데 얘네 세 개가 이렇게 남겠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로 지워지고 약분되고 뭐 이런 문제들은 대칭적인 위치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이런 것도 여러 번 수업했었죠? 여기 이게 왜 대칭적인 구조냐면 봐봐. 앞에 거 3개의 뒤쪽 부분이야. 그러니까 뒤에 거 3개의 앞쪽 부분이 대칭성을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앞쪽에서 두 번째 거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가 남았듯이 여기서는 앞쪽 거의 뒤쪽 부분 3개, 뒤쪽 거의 앞쪽 부분 3개가 정확하게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놈들이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까지만 써도 뭐가 남는지 당연히 알았겠죠. 너희들도 알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 안 되면 그래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그러면은 성실하게 써보면서 하면 됩니다. 마지막 계산해봅시다.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얘 6개만 남는 거니까 F2부터 F48까지 다 더한 결과는 저 6개를 이쁘게 정리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1, 이제 정리할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의 3,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48인데 얘도 이제 덧셈을 해야 되니까 뺄 거 빼고 뭐 유리화하고 이런 정리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기억나는 거지? 얘들아? 혼합 계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 얘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곱셈하고 약분 이런 거에만 신경 쓰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하고 뺄셈만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정리라는 걸 하는 거죠. 뭐 유리화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거 있으면 빼시고 이런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덧셈하고 뺄셈을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요 사칙연산 해결하는 순서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곱셈, 나눗셈 하시고 정리하시고 정리라는 거는 여기 뭐 유리화나 뺄 거 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제곱근 파트에서는 요 뺄 거 빼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얘들?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루트 48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4루트 3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내가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것들을 빼는 거를 내가 뺄 거 빼기. 뭐 용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뺄 거 빼기. 자, 얘가 4루트 3, 4의 제곱 곱하기 3인 거니까 4 바깥으로 빼서 플러스 4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49는 이제 7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50은 5의 제곱 곱하기 2니까 5루트 2로 쓰면 되겠죠. 5루트 2. 이렇게 뺄 거 빼고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우리가 동류항 처리하듯이 정확하게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 정답에 요구하는 게 숫자 먼저 이거 딱 떨어진 숫자 6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5루트 2니까 플러스 4개의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4루트 3이니까 플러스 3개의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얘기는 흘려들어도 돼요. 어차피 너희들 내가 이거 얘기해도 이렇게 다 써보면서 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근데 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이게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거든. 이게 지금 루트 안쪽이 3차잖아. 3차이. 그래서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볼게. 왜 그런지. 내가 이거잖아. 3차이니까
세 개씩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지워지는 게 어떻게 지워지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거랑 똑같아지는 순간에 서로 지워지는 거거든. 그치? 여기는 처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이쪽이 4의 역할을 했던 거야. 그래서 루트 4가 되는 건데 이게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쪽이 4가 되는 순간이 5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기에서 등장했던 숫자가 여기에서 등장했던 숫자랑 같아지는 순간 이렇게 상쇄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게 3차이라서 3칸 뒤에 거랑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남아있는 놈이 이렇게 3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연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런 생각도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더 하게 될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3개 남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너희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왜 3번 다음 거의 뒤쪽 부분이랑 지워지는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의 숫자를 이 숫자가 커버 칠 때 그렇게 지워지는 거겠지. 귀에 들어오죠 지금? 내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너희들은 성실하게 적으면서 규칙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거기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질문 너희들은 질문을 받아볼까? 마지막 25번까지만 하고 질문 받아볼까요? 자, 25번 문제, 성원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회원중학교 아주 유력한 후보죠. 25번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25번 문제 매우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내일 문제도 나온다라는 얘기고 힌트를 좀 줄게. 자, 이게 2차식을 두 1차식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청라중학교 범위는 아니겠지. 인수분해가 안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일단 직접적인 범위는 아닌데 나머지는 다 들어갈 거고 어쨌든 청라중도 인수분해까지 공부하기로 쌤이랑 약속한 거니까 너희들은 시험 범위가 곱셈 공식까지여도 인수분해까지 해야 돼. 어차피 곱셈 공식 잘하려면 인수분해도 잘하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너희들이 이 인수분해 과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가라는 거여서 오늘 우리 요거까지 하고 인수분해 총정리 또 할 거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x랑 y에 대한 어떤 식이 있는데 얘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모르잖아. 기본 공식 형태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x로 봐도 2차고 y로 봐도 2차니까 나는 그냥 x를 주인공 삼아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수가 낮은 놈을 주인공 삼아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인수분해 방법 총정리 한 번 더 할 거니까 일단 지금 공부한 대로 따라와 보세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항이 어떻게 묶일 거냐. 지금 거기 x가 한 번만 곱해져 있는 게 3yx가 있고요. ax가 있어서 여기 3y 플러스 a만큼이 x에 대한 1차 항의 개수로 묶여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되겠죠? 내림차순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공통수학에서도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x가 한 번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그게 x에 대한 상수항인 거니까 여기 2y제곱 by 빼기 9 이런 것들이 다 뒤쪽에 상수항으로 묶여 들어가게 되겠지. 2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y 마이너스 9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도 이제 우리 많이 봤던 형태인 거죠.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결국에 x에 대한 2차식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무조건 크로스도 될 거고 그 와중에 뒤쪽도 y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기서 크로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두 개의 y에 대한 1차식으로 찢어질 거예요. 그 y에 대한 1차식 두 개를 가지고 또다시 여기에 있는 1과 크로스를 해서 3y 더하기 a를 만들어내는 형태 이런 거인 거지. 그래서 많이 연습했던 문제지만 여기는 a랑 b를 숨겨놓고 A랑 B가 뭐라고 나왔죠? 이게 A와 B에 대한 말이 없으면 이거 조합이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여기는 A랑 B가 자연수다라고 한정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숫자 조건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자연수의 A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안 되게 하려고 A랑 B를 자연수라고 한정을 지어줬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잘 따라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자연수래. B에 들어가는 숫자가 여기도 자연수가 되는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힌트가 뭐냐면 뭐가 제일 엄청나게 우리한테 빛이 되는 힌트일까? 내가 힌트 너희들이 여기서 이 정도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캐치하는 것 자체가 이 실력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이었어요. 상황. 근데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으면 이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거야. 왜? 다시 한번 이거 우리 2차식으로 이 1차와 1차로 찢을 거예요. y 플러스 어쩌고 2y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찢을 건데 뭐 조합이 여러 개가 있겠지. 2y 제곱이니까 y, 2y로 시작하는 놈일 수도 있고요. 뭐 2y, y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근데 여기가 3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2y, y로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2y고 여기가 y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뒤쪽에 숫자가 어떻게 꼽히겠죠? 이 마이너스 9를 또 쪼개가지고 잘 크로스해서 b가 만들어지게끔 우리 크로스 인수분해를 할 거잖아. 근데 어쨌든 얘가 2y 더하기 어쩌고 꼴이 나올 거고 y 더하기 어쩌고 꼴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겠지만 이 두 개의 식을 이 1과 다시 한번 여기 1은 x를 의미하는 거지. x 1x 2x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크로스 조합을 했을 때 즉 1과 이렇게 이 식 자체를 곱셈을 해서 더했을 때 그때 이 1창의 개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3y 플러스 어쩌고가 나오려면 여기가 2y, y일 수밖에 없다는 힌트를 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2y고요, y고요. 내가 핑크색으로 다 링크를 지어준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원 스텝이었어요. 첫 번째 스텝. 그럼 이제 여기 뒤쪽의 숫자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쭉 한번 써볼게. 이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는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도 근데 생각해봐. b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놈들이 9를 뭐 분수 곱하기 분수로 찢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지. 여기가 다 정수가 나와야 2랑 만나서 정수, 1이랑 만나서 정수. 그래서 정수와 정수의 합으로 자연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마이너스 9를 정수와 정수의 곱으로 찢는 방법은 일단 뭐 이렇게 있겠네요. 9 마이너스 1 들어가는 숫자 후보를 쭉 적어볼게. 근데 여기다가 3하고 마이너스 3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하고 뭐 마이너스 9도 있을 거고요. 이것만 생각하면 되나? 이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여기다가 하나 들어갈 건데 이거 자리 바꾼 것도 적을 거야. 바꾼 거. 근데 왜 이 자리 바꾼 거? 어떨 땐 자리 바꾼 게 의미가 없고 어떨 땐 자리 바꾼 것도 의미가 있어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자리 바꾸면 이 매칭되는 파트너 자체가 달라져. 여기가 9가 오면 1이랑 만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오면 2랑 만나겠지? 근데 이걸 자리를 바꾸면 9가 2랑 만나서 1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1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y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요거 자리 바꾼 것들도 다 다른 경우로 카운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고요. 요거 자리 바꾼 거 마이너스 9하고 1 이렇게 6가지를 다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봅시다. 자, 첫 번째 걸 가지고 우리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제 내가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차근차근 분석을 해볼 건데 여기에 이제 9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b 값은 이렇게 나오겠지? b는 요거 마이너스 2 되고 여기가 플러스 9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9 합쳐서 7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 맞지? 그리고 또 하나 A는 요 식을 이 오른쪽으로 쭉 읽은 거 두 개 더한 게 얘가 딱 돼야 되는 거니까 3y 플러스 8 되면서
여기 9하고 마이너스 1이 위아래 꽂혔을 때는 여기가 8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9 마이너스 2 해가지고 7 된다. 둘 다 자연수가 되니까 이 조합은 정답에 들어가는 조합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자, 이제 센스가 조금 있으면, 봐봐. 여기 B값을 구하는 건, 어쨌든 크로스의 곱셈에다가 덧셈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이 A는 굉장히 빠르게 분석할 수 있죠. 잘 따라와봐.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 이 A 구하는 건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의 그냥 합인 거지. 맞지? 우리 20과 20을 더해서 3y 더하기 A가 됩니다. 라고 나오니까 9 마이너스 1이면 A가 그냥 8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이 6가지를 다 안 해봐도 되는 거지. 안 해봐도 돼요. 왜? 이거 더하면 8이어서 얘는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일단 될 수 있는 후보 남겨둘게. 근데 얘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3하고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식 2개 더했을 때 여기가 0이 꽂히거든? 0은 자연수가 아니어서 여기서 잘하는 친구들은 케이스를 6개를 구하고 몇 개는 해보지도 않고 바로 거두고 들어갈 거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도 합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꽂히면 A가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해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8이니까 오케이. 일단 오케이. 얘는 0 되니까 자연수가 아니어서 안 오케이. X. 여기 마이너스 8 되니까 안 오케이. 그럼 내가 사실상 6가지 케이스 중에 A가 자연수라는 조건 하나만 고려했을 때 따져봐야 되는 거, 진짜 딥하게 따져봐야 되는 건 딱 2개밖에 안 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요 2개만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무리해볼게요. 이때는 우리 A, B 써보자. A랑 B가 요렇게 9 마이너스 1 꽂혔을 때 방금 했어. A가 8이고 그 다음에 B가 9 빼기 2 해서 7 Y가 꽂히면 되겠죠. 7 얘 자연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9가 꽂혀 들어갔을 때 여기 한번 지워볼게. 마이너스 1하고 9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 A는 요 2개 합이니까 여전히 8이겠죠? 여기 8인 거고, 그 다음 B는 계산이 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8. 그래서 얘는 플러스 1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와 B의 조합은 딱 2개가 만들어진다. 얘 자연수 맞으니까 오케이. 자연수 맞으니까 오케이예요. 여기서 이 문제는 그나마 좀 너희들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 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면 해놓고 보기도 다 2개가 있지? 내가 하나만 찾은 친구들은 조금만 더 고민해봐. 답이 2개니까 왜 이렇게 힌트를 준 거지? 사실 그렇게 말이 없어야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얘는 첫 번째 A 더하기 B 이런 조합이었으면 15라는 정답이 하나 나올 거고, 만약에 이 조합이었으면 25가 나올 거니까 이 문제 정답은 15랑 25에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인수분해, 내림차수 정리의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가? 여기에 다 구체적인 숫자가 박혀있고 인수분해하는 건 여러 번 해봤어요.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거지. 그렇지만 숨겨놨을 때 너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 A랑 B가 자연수다. 하시겠니?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응? 아니니까 그걸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너희들의 몫이에요. 굉장히 딥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지금 너희들이 흔적을 잘 남겨놔야 돼. 영상도 있지만, 물론 영상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거 제일 첫 번째 이것입니다. 3y를 보면서 여기가 2y 더하기 어쩌고 y 더하기 어쩌고로 찢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를 두 정수의 조합으로 찢어야만 b가 자연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뭐 분수 곱하기 정수 이런 것들은 분석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 9랑 9 마이너스 1이랑 다른 경우로 가야 되는구나. 당연히 여기에 만나는 숫자 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9가 오는 거랑 여기에 9가 오는 거는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가지가 세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거 요 두 숫자의 합이 결국엔 A에 꽂힌다는 거. 이 구조가 들어가 있으면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읽고 오른쪽으로 읽은 거, 이거 두 개의 합이 여기가 된다라는 걸로부터 인수분해가 마무리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숫자의 그대로의 합이 얘가 된다라는 걸로부터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자연수가 안 되는 조합은 걸러놓고 갈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포인트. 그다음 마지막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구하고요. 얘 가지고 구해서 답이 두 개가 나온다. 계산 마무리 다섯 번째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여기까지는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이제 여기까지 청호중학교까지 주요 문항들 이제 무한 수학 창구 진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회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일 이거 안 되면 못 가 집에. 이거 너희들이 스스로 손을 못 풀면 집에 못 간다는 얘기고 5시 반부터 10시까지 계속 이거 할 거니까. 응? 어떤 거? B가 왜 7이냐고? 이 9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크로스 인수분해 9하고 1만 하면 9 마이너스 1하고 2만 하면 마이너스 2 9 빼기 2가 여기에 꽂히는 거잖아. 아이 뭐야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2차식 인수분해 이걸 이해를 못했나? x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게 왜 지금 우리 1, 2 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거 해가지고 마이너스 3 만들 수 있는 거 1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랑 이렇게 곱한 거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여기 마1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얘가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 얘기였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는 여기를 숨겨놓고 이 결과를 가지고 B를 추론해내는 문제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가 9하고 마이너스 1이 꽂혔다면 앞에 2y, y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9랑 1 여기 1이 있는 거죠. 9랑 1, 9랑 빼기랑 더한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더한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1창의 개수. 그래서 B가 이 경우에는 7일 수밖에 없는 거지. 7인 거지. 이와 마찬가지 한 번만 더 해보면 마이너스 1하고 9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하고 9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렇게 만나서 하면 9, 2, 마일 1, 98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18하고 마이너스 1, 18, 마 1 더하면 17. 그게 여기 있어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17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식이 완전히 또다시 전체 크로스로 인수분해가 될 거면 요 두 놈의 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A는 8로 꽂혀 들어가는 거죠. 3y 더하기 8. 그래서 크로스 인수분해를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겠고, 인수분해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자, 청중학교까지 마쳤고 이제 RPM 펴서 개념 좀 끝내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잠깐 갔다 갈까? 잠깐만요. RPM 펴놓고 가볼까 마십시오.